보육교사 및 주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로 캐나다 오시면 훨씬 수월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8시간 근무가 보장된다는 거. 약 한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더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달에.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의 여신 레이첼 백입니다. 오늘 모신 저희 제자분은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 경험담 그리고 캐나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까지의 근황을 한번 쭉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근황 포함해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한 3년 전에 이제 선생님한테 이력서 컨설팅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캐나다에 온 상황이고요. 현재는 캐나다 빅토리아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및 주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또 졸업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주권까지 도전을 해서 현재는 이제 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연락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제 사실 오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당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캐나다에서 일을 한 사람들한테 이제 캐나다 보조금을 주기도 하였고,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행히 수업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좀 그런 상황이었어서 선생님께 미리 연락을 먼저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고, 이제 지금은, 예, 저도 생활이 안정이 됐고, 어린이집 내에서 또 승진도 하게 되면서, 선생님한테 꼭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려야겠다.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 연락을, 네,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잘 된 케이스시고 승진도 또 근래 하셨다고 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승진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ECE 자격증을 한국에서부터 변환을 한 상태였고요.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취업을 이미 했었어요. 이제 저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그램 하면서 사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좀 했었어요.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풀타임으로 전환이 됐는데, 저 원장님께서 제가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취득한 거를 아시고, 나중에 이제 저에게 어시스턴트 다이렉터 잡을 네.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들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서류 정리 같은 것도 하고요. 근데 아이들도 같이 이제 돌보면서 하고 있는 상황. 중간중간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런 업무들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규모가 좀 꽤 큰 편인가요? 네,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은 좀 규모가 큰 편이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린이들은 몇 명 정도 있고 그 선생님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 어린이집이 좀 규모가 큰 편이어서 출석하는 인원이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고요. 그에 네네.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 20명 정도는 이제 매일 오고 있는 상황이고, 파트타임 합해서는 한 30분 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규모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시스턴트 디렉터 그 포지션이 따로 필요할 만큼 그렇게 네. 규모가 큰 곳이고, 만족도는 어때요? 처음에 이제 보육교사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무직 업무를 훨씬 더 많이 하는 포지션으로 가시게 됐는데, 그 차이는 그럼 어때요? 사실 이제 보육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한국에서든지 캐나다에서든지 쉽지는 않은 직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제 육체적으로나 쉽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마 일을 하신 분들은 캐나다 오시면 훨씬 수월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수업 준비도 하면서 서류 작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부모님 상담도 모두 다 선생님의 몫이고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도 그렇죠. 선생님의 몫인데 네. 이제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한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한국보다는 적은 상황이에요. 이제 프리스쿨 반을 제가 맡고 있는데 네. 프리스쿨 같은 경우는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맡거든요.
그 네. 아이들은 선생님 한 명에 이제 8명을 보면 되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선생님 한 분이 7명에서 또 14명, 많게는 한 18명까지 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반을 운영해 나가기가 좀 더 수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서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턴트 잡이나 이제 원장님께서 많이 담당을 하시는 편이고요. 이제 스태프들이 챙겨야 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긴급 연락처 같은 거, 이제 네. 부모님한테 긴급적으로 연락해야 될 때 챙겨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들이나 캐나다 아무래도 알러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만 이제 조금 챙기면은 이제 반 담당하는 선생님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네, 조금 더 상황입니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모든 보육교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을 정도로 왜냐면 아이들을 돌보면서 서류 작업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서류를 끝내려면 음, 아이들이 이제 집을 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시간 자체가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에서 7시 반까지 열어요. 네. 아이들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서류 작업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집에 가서 서류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어린이집들이 보통 5시, 빠르면 5시에 닫고 늦는 경우가 거의 6시 정도고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픽업하는 시간이 보통 4시 반에서 6시 안으로 모두 다 가거든요. 또 이제 선생님마다 스케줄이 달라요. 제일 좋은 건 8시간 근무가 보장된다는 거. 퇴근 시간이 되면은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조절을 해줘요. 이제 이 네. 선생님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이 와서 그 반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챙겨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훨씬 네,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확실히 업무 시간 자체가, 회사에서 업무 시간 자체가 적으니까 아이를 픽업하는 시간도 당연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만약에 거기는 5시 반인가 좀 빨랐어요. 5시인가 5시 반인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15분 늦는다. 라고 하면 추가 금액이 되게 많이 붙는 거예요. 물론 한 번도 이렇게 차지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거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늦어도 되게 미안하게 되고 그 시간 꼭 지키려고 하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퇴근을 하시니까. 그런 근무 시간이 정해지니까 선생님도 그 시간에 최선을 이제 다해서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부모님께서 픽업을 오시면 이제 아이들의 하루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서로 이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주어지는 것 같고 업무 환경은 그렇다면은 그럼 급여나 복지나 이런 부분의 차이는 어떤가요? 그 보통 이씨 교사들은 20불에서 24불 사이 정도를 받고요. 빅토리아 내에서는 네, 많이 주는 곳은 한 27불 정도 네, 받아요. 그래서 네, 한국하고 비교해서는 약 한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더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리고 네. 복지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근무를 할 경우에는 또 베네핏을 주기도 해요. 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치과를 좀 갔었는데 1년에 한 1000불 이내에 이제 커버가 되고요. 네. 만약에 어린이집 내에서 다쳤다라고 하면 바로 그날 이제 산재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풀타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차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가 있고 네. 또 그 연차를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장점이 아닐까. 연차 눈치 안 보는 거, 그쵸? 네. 한 지금 3년 정도 되신 거죠. 캐나다에 살고 계신 지 한 3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까지 다 취득을 한 상태이고, 그렇다면은 캐나다에서 사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캐나다를 이렇게 와서 직업을 구하고 자리를 잡게 됐는지 그 좀 디테일한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워킹홀리데이로 22살쯤에 한번 캐나다로 음, 왔었어요.